이승식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인지행동치료 3판, 인지행동치료 3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디스백 박사의 개정판, 가장 최신의 개정판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BT는 이제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고 부르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지와 행동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개인의 내담자의 정서의 어떤 정서의 고통을 줄이는 게 이제 핵심이죠. 생각과 행동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불안, 우울, 분노, 모든 정서에 관련해서 생각이 이 정서에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치료 방식이죠. 인지행동치료는 흔히 한때는 인지치료, 카그니티브 테라피라고 불렀는데요. 인지치료가 제가 유학 시절에도 그냥 인지행동치료하고 그냥 동일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치료는 이 64년도, 1964년도 펜실베니아 대학교 아론백 박사님이 개발을 했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올해 이제 국제 인재 행동치료 연차대회에서 따님인 주디스백 박사님이 또 오셨고요. 예, 오늘은 이제 따님인 주디스백 박사님이 저술한 개정판 3판 가장 최근이죠.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가장 최근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인지행동치료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은 인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카그니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지 모델은 ABC라고 해서 이걸 인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ABC. A는 선행적인 사건이나 사항을 얘기하고요. B는 belief라고 해서 신념의 의미이죠. 믿음, 신념. C는 consequences에서 결과. 그래서 A, B, C가 있는데요. 우리 C는 우리의 감정 상태, 불안이든 우울이든 분노든 이 우리의 감정은 이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한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는다, 결정이 된다는 이런 논리가 인지 모델이라고 그러죠. 인지 모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담자와 또 상담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종결할 때까지 치료자가 명심해야 될 어떤 태도나 기억해야 될 어떤 접근 방식이 아니면 전제가 내담자의 모든 어떤 심적 고통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이 된다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어떤 식의 어떤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치료자인 여러분들은 항상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에 초점을 둔다는 그거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입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은 물론 상담사도 해당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불안과 우울을 느끼지만 정작 내가 왜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슬프고 화가 난지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저는 자주 봅니다. 내담자나 일반인들, 그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서 인지행동치료자로서 중요한 거는 항상 내담자의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 초인지 생각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담자가 스스로 아니면 치료 중에는 상담자가 소크라테스의 대화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를 찾고 확인하고 동시에 또 스스로 그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기 반성적인 성찰적인 질문, 이 도전하는 질문이 CBT에서는 인지행동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지 모델이 CBT를 하는 분들, 치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 어떤 병리나 정서의 고통에 이해하는 어떤 개념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형 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뭐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죠? 에픽테투스 철학자가 얘기한 것, 그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고통은 사회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어떤 일체유심조 같은 얘기죠. 해골 바가지 물 먹었는 그게 이제 결국은 같은 물이지만은 내가 먹었던 물이 밤에 먹었던 물하고 눈을 떴을 때 알아차렸다 해골 바가지 먹었던 물이 같은 물이지만은 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같은 물이지만 그죠? 해골 바가지의 물하고 밤에 먹었던 해골 바가지라는 어떤 몰랐을 때 먹은 물은 같은 물이지만은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골 바가지 물이 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 구역질을 하고 심적인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인지치료의 30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국 인지 모델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지 모델은 이제 결국은 ABC인데 자동적 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가 ABC 사고 기록지를 가지고 내담자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좋은 감정을 느낄 때도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게 이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감정과 생각과 감정의 관련성,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인지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의 어떤 수준, 레벨을 이렇게 부르죠. 가장 바깥층의 자각적인 상태와 자동적으로 자각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이 전의식, 무의식이 아니고 거의 알듯 질문을 몇 번을 하면 이제 알아차리는 수준의 어떤 우리가 전의식 수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인지 치료에서는 이 의식의 인지의 레벨 수준을 자동적 사고, 그다음에 자동적 사고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신념, 중간 믿음, 또 제일 이제 핵심에 있는 걸 우리는 핵심 신념, 핵심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core belief, 중간 신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요 책에서 이제 31쪽에 이제 자동사고, 중간 신념, 핵심 신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신념은 우리가 흔히 이제 코어 블리프는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하죠. 인지의 세 가지 삼재, cognitive triad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핵심 신념, view of self라죠. view of self, 자신에 대한 뭐 견해, 관점,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어떤 뭐 관점이든 견해든 그다음에 세상 혹은 또 미래 이렇게 이제 가끔 우울증 환자 내담자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핵심 신념이 희망이 없다든가 그죠? 또 무기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면 우울증의 이제 어떤 핵심 신념에 이제 내담자분들은 우울증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핵심 신념이 그런식 부정적으로 있고 또 흔히 이제 핵심 신념은 세 가지 나, 타인, 이렇게 세상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타인, 나와 타인, 세상 그다음에 미래 이렇게도 이제 보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인지 삼재, 핵심 신념은 그렇게 세 가지의 어떤 나, 타인, 세상, 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인지 치료의 핵심은
우리가 이 평소에 어떤 사람은 쉽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가는 경우 있고요. 세상을 보는 또 타인을 보는 또 자신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뭐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죠. 하기도 전에 이제 할 수 없다는 생각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벌써 불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왠지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이 자각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수준의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지만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이전 구판들 이 주디스 백 박사의 구판 1판하고 2판하고 달리 이 책은 35쪽에 보시면은 회복지향 인지치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새로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의료 모델이라 부르거든요. 메디컬 모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료 마치 암이나 어떤 신체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그죠? 어디에 이제 몸에 탈이 나면은 수술을 하듯이 이 우울 불안도 역기능적인 사고나 신념을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찾고 도전하고 대체하고 보다 이제 합리적이고 보다 적응적인 사고로 이제 그쪽에 많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전통적인 방식의 1판, 2판, 이 판에서는 회복 지향이라고 recovery oriented 이렇게 recovery 쪽으로 가는 포커스나 recovery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회복이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고요. 어떤 개인의 내담자의 강점, 자원, 그다음에 이렇게 가치, 이미 이제 뭐 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어디 보면 살짝 수용 전염 치료 같은 냄새도 나고요. 또 CBT를 코칭해서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과거보다는 미래 방향 쪽으로.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과거도 분명히 중요해요. 이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만 이제 긍정심리학처럼 가자고 얘기하면 또 이것도 양극단이에요. 편향은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엄연히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심리치료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정 마치 이제 우리가 신체가 어디 아프면 수술하고 뭐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하면은 이렇게 원리가 약을 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우울하다는 생각을 고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는 즐거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제 우울이나 불안도 해소하는 과거의 상처나 역기능적인 신념도 알아차리고 수정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다?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면서 나의 재능과 또 강점에 기반해서 날마다 그거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삶이 또 제가 볼 땐 회복지향적인 어떤 인지치료의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정도에서 소개를 마치고요. 2강부터 조금 더 또 예시와 또 설명을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